안녕하세요. 공학자의 관점입니다. 요즘 AI 투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AI 모델을 만들고 GPU를 공급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AI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AI가 정말 산업을 바꾸는 순간은 화면 속에서 답을 잘할 때만은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설비를 제어하고 물류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며 전력망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몸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려면 생각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하죠. 센서가 현장을 읽어야 하고 그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판단한 명령이 다시 설비와 로봇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업용 케이블, 커넥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제어 통신 장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벨든, 티커는 BDC입니다. 벨든은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GPU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도 아니죠. 하지만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기 위해 필요한 산업용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AI라는 개념부터 조금 더 쉽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디지털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질문에 답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AI는 점점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 올립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자율 운반 장비가 스스로 경로를 판단해 움직이죠.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보조 로봇이 정밀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에서는 AI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설비 운전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2단계가 되면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센서 데이터가 지연 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율 운반 장비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카메라와 라이다, 위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죠. 공장 설비를 AI가 제어하려면 AI의 명령이 PLC와 모터, 밸브, 펌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이 끊기거나 지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봇은 잘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류 장비는 충돌할 수 있고 공장 설비가 멈추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심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일반 사무실 와이파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잠깐 끊기면 불편한 정도로 끝나겠죠. 하지만 공장 네트워크가 끊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산 차질, 품질 문제, 안전사고로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산업 현장은 환경도 훨씬 거칩니다. 열이 있고 진동이 있으며 먼지와 습기, 전자기 간섭도 존재하죠.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철도, 항만 같은 곳은 더 복잡하고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신호는 안정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데이터는 늦지 않아야 하고 명령은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죠. 그래서 피지컬 AI에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빠른 전달, 높은 신뢰성,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도 버티는 내구성. 바로 이 지점에서 벨든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벨든은 190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전선과 케이블을 만들던 회사였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순 케이블 제조사에서 산업용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BDC입니다. 벨든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연결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 과거에는 케이블 회사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벨든을 단순 케이블 회사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벨든은 산업용 케이블, 커넥터,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제어 통신 장비,
OT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공장 안에 센서와 장비를 연결하고 장비와 제어 시스템을 이어주며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이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벨드는 산업 현장의 신경망에 가깝습니다. 센서가 본 데이터를 AI로 보내고 AI가 판단한 명령을 다시 장비로 보내는 통로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이 통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피지컬 AI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생각해보면 더 쉽습니다.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경망이 끊기면 몸은 움직일 수 없죠. 눈이 본 정보가 뇌로 가지 못하고 뇌의 명령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면 사람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장 데이터가 AI로 올라오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AI가 판단하더라도 그 명령이 로봇과 설비로 내려가지 못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죠. 벨드는 바로 이 연결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벨드니 왜 피지컬 AI 시대와 연결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지금 공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 한두 대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죠. 공장 안의 모든 설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장은 장비가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공장은 센서, 로봇, 제어 시스템,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AI 분석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는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조 현장이 자동화를 확대하려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인프라부터 깔아야 합니다. 센서만 많이 담다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센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모이고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진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벨드맥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흐름은 OT 보안입니다. OT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오퍼레셔널 테크놀로지, 쉽게 말해 공장이나 발전소처럼 현실 세계의 설비를 직접 움직이는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PLC, DCS, 센서, 밸브, 모터, 펌프, 로봇 같은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이런 OT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과 거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만 돌아가는 폐쇄적인 시스템에 가까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붙고 AI 분석 시스템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문제는 연결이 많아질수록 공격받을 수 있는 통로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장이나 발전소가 해킹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서가 유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밸브가 잘못 열릴 수도 있고 펌프가 비정상적으로 돌 수도 있으며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는 OT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AI가 현장 설비를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판단하며 더 깊게 제어할수록 그 연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죠. 벨드니 단순 케이블 회사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벨드는 산업용 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OT 보안 솔루션까지 함께 얹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즉, 공장 안에 신호가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호가 안전하게 흐르도록 지키는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죠. 이 점이 벨든을 단순한 연결 부품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산업용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연결 수요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도 커집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와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렉, 스위치, 광 케이블, 커넥터, 패치 패널, 관리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죠. 사람들은 보통 전력과 GPU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물리적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벨든의 고성능 케이블과 커넥티비티 제품은 이 시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 흐름이 하나로 모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OT 보안,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 세 가지는 모두 피지컬 AI가 확산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하나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온 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국내 전선, 케이블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공장 증설, 전력 인프라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전력과 통신을 현장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가온전선이 전력과 통신의 혈관에 가깝다면 벨드는 산업용 데이터와 제어 신호의 신경망에 가깝습니다. 둘은 사업 영역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가온전선은 전력 케이블과 중저압 전선 쪽 색깔이 강합니다. 반면 벨드는 산업용 네트워크, 커넥터, 데이터 통신, OT 보안 쪽 색깔이 강하죠. 하지만 투자 아이디어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AI 모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동시에 데이터도 흘러야 하고 제어 신호도 끊기지 않아야 하죠. 가온전선이 전력 인프라 확장의 국내형 사례라면 벨드는 피지컬 AI, 시대 산업용 네트워크 인프라의 글로벌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벨드의 투자 논리가 훨씬 쉽게 잡힙니다. 그럼 벨드의 투자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4가지로 봅니다. 첫째, 벨드는 AI 테마의 정중앙은 아니지만 AI가 현실 세계로 확장될 때 필요한 인프라 기업입니다. AI 투자가 소프트웨어와 GPU 중심에서 시작됐다면 다음 단계는 전력, 냉각,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벨드는 그 중에서도 산업용 네트워크와 연결 인프라에 있는 회사입니다. 둘째, 벨드는 단순 케이블 회사에서 솔루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만 파는 회사라면 마진과 밸류에이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네트워크, OT 보안,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 부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의 연결 구조와 보안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인프라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도 이어질 수 있고요. 셋째, 벨드는 리쇼어링과 제조업 고도화 흐름과 연결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을 다시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바이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있죠. 새로 짓는 공장은 과거 방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동화, 데이터 연결, 보안,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설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용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넷째, 벨드는 피지컬 AI 시대의 필수 연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피지컬 AI는 두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센서가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제어 장비와 전력도 필요합니다. 벨드는 이 중에서 네트워크와 연결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죠. 물론 벨드는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짚어야겠죠. 첫 번째는 경기 민감도입니다. 벨드는 산업 설비 투자, 자동화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산업 네트워크와 커넥티비티 시장에는 강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지멘스, 로크웰 오토메이션, 슈나이더 일렉트릭,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죠. 벨든이 이들과 경쟁하면서 차별화된 솔루션 가치를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벨든이 피지컬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논리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매수 가격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률, EPS 성장률, 자유현금 흐름의 질, 부채 부담, 마진 개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지컬 AI라는 큰 방향은 좋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숫자로 확인해야겠죠. 벨든을 앞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산업용 네트워크와 자동화 솔루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단순 케이블보다 고부가 솔루션과 OT 보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가?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인프라 수요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가? 마진은 개선되고 있는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가?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성장률 대비 과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이 쌓이면 벨드는 단순 케이블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약해지면 시장은 벨든을 다시
단순 산업재 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든 투자는 테마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피지컬 AI 디시스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공장과 물류센터, 전력망과 로봇으로 확장될수록 현실 세계의 연결 인프라가 중요해집니다. 벨드는 바로 이 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AI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AI가 현실 세계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산업용 신경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이동하고 제어 신호가 전달되며 공장과 장비가 통신하도록 만드는 회사죠. 한국 투자자에게 익숙한 비유로 말하면 가온전선이 전력과 통신의 혈관에 가까운 회사라면 벨드는 산업용 데이터와 제어 신호의 신경망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두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력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며 신호와 제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 연결 인프라가 없으면 AI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벨든을 단순 케이블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숨은 인프라 기업으로 봅니다. 물론 투자에서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벨든을 볼 때도 실적 성장, 마진 개선,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올수록 산업용 네트워크와 연결 인프라의 중요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벨드는 그 변화의 중심 근처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고학자의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